안녕하세요, 여러분. 정확하고 유익한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 샘물 스튜디오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요즘 잘 주무시나요? 옛날부터 잠이 보약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젊었을 때는 제가 그 말의 의미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밤을 늦게 잘 때도 있었고 휴일에는 또 밤을 꼬박 새우고 다음날 하루 종일 낮잠을 잔 적도 있었거든요. 그때는 아무 때나 내가 자고 싶을 때 잠들 수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문제가 뭐냐면 밤에 잠들기가 어려운 거예요. 젊었을 때는 정말 베개에 얼굴을 대고 누우면은 곧바로 잠이 들었는데 지금은 한참을 뒤척거려야 잠이 들고 또 잠을 자다가도 몇 번씩 깨고 또 그렇게 잠을 또 이제 못 잔 날은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가볍지도 않고 또 기분도 좋지 않고 그렇잖아요. 젊었을 때는 그렇게 잘 자던 잠을 왜 나이가 들면 잠자기가 힘이 드는 걸까요? 요즘 이제 제가 계속 이 호르몬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잠들기 어려운 것도 역시 이 호르몬 때문이에요. 잠을 자게 만드는 호르몬은 바로 멜라토닌 호르몬인데요. 밤에 멜라토닌 호르몬이 분비가 되어야 우리는 이 졸음을 느끼고 잠이 들게 되거든요. 지난 영상에서 이제 그 세로토닌 호르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근데 이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은 따로 떼어놓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얘네들은 전혀 다른 물질이 아니고, 쉽게 표현하면 사촌간이다, 아니면 언니 동생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정도로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호르몬이에요.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세로토닌은 이 새벽부터 저녁까지 이제 분비가 되는데 낮 동안 우리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호르몬, 그래서 행복 호르몬이라고 부르잖아요. 바깥에서 이렇게 햇볕을 쬐면 기분이 좋아지고 또 이제 해가 짧아지는 늦가을부터 겨울에 이게 기분이 우울할 때가 많은 것도 이 세로토닌이 햇빛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욱 활발하게 분비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세로토닌이 밤이 돼서 이제 햇빛이 사라지면 멜라토닌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왜 스위치를 켜면 이 전기가 전등빛으로 이렇게 변하는 것처럼 세로토닌을 멜라토닌으로 바뀌게 하는 스위치는 바로 어둠이에요. 빛이 사라지고 어두워지면 우리 이 뇌 속 깊은 곳에 송과선이라고 하는 곳에서 멜라토닌이 분비가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멜라토닌은 빛, 특히 블루라이트, 예를 들어서 TV 화면이라든가 컴퓨터 화면이라든가 특히 이제 스마트폰 화면, 이 블루라이트라고 그러죠. 우리말로는 푸른 파장의 빛,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네요. 아무튼 이런 빛이라면은 질색한다고 할 만큼 이 멜라토닌은 싫어해요. 얘는 깜깜한 밤부터 다음날 아침에 해가 뜨기 전까지 분비가 되기 때문에 암흑의 호르몬이라는 이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멜라토닌은 밤사이에 분비돼서 우리를 잠들게 하는 호르몬인데 이 호르몬이 없으면 불면증이 생기고 충분한 수면을 취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런데 낮 동안 이 세로토닌이 풍부하게 분비가 되어서 축적이 되면 해가 저문 후에 멜라토닌이 정상적으로 분비되게 되어서 기분 좋게 이렇게 잠이 들 수가 있는데,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멜라토닌 또한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수면 장애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즉 멜라토닌은 따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낮 동안 세로토닌이 생산된 양만큼 밤에 분비되기 때문에 낮에 최대한 이 세로토닌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 거죠. 우리 몸은 낮에는 세로토닌이 지배하고 밤에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지배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호르몬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고 있어요. 그러면 멜라토닌은 단순히 잠만 재우는 호르몬이냐? 그렇지 않아요. 이 멜라토닌은 우리를 깊이 잠들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데요. 멜라토닌이 우리를 잠들게 하고 난 후에 어떤 일들을 하는지 알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도 놀라실 거예요. 멜라토닌은 우리가 잠을 잘 때 밤 10시에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가장 왕성하게 분비가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반드시 잠을 자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잠을 자지 않으면 멜라토닌이 분비가 안 돼요. 우리가 이제 낮에 활동하는 동안 우리 몸에서는 온갖 피로 물질, 뭐 활성산소, 상처, 노폐물, 염증 이런 등등이 생기게 되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몸속 쓰레기라고 한다면, 멜라토닌은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 이런 온갖 몸속 쓰레기들을 제거하는 일을 해요. 한마디로 몸속 청소부 일을 하는 거죠. 우리 몸을 보호하고 깨끗하게 청소해서 다음날 가뿐한 몸으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우리 몸은 세포 활동의 결과 필연적으로 활성산소가 생기게 되는데, 이것이 세포의 핵이나 DNA, 그리고 인체의 조직, 그러니까 심장, 폐, 간, 세포, 신장, 위 등등 우리 온 몸을 공격을 해서 손상시키고 또 염증이나 노화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활성산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항산화 물질을 섭취하고 또 영양제로 복용하기도 하잖아요. 대표적인 이제 항산화 물질로 비타민 C, 비타민 A, 비타민 E 등이 있는데, 멜라토닌은 이런 항산화 비타민보다 훨씬 더 강력한 작용을 하는 최고의 항산화 물질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또 멜라토닌은 면역력을 높여서 암이나 질병을 예방하고 세포가 재생되도록 도와서 주름을 예방하고 노화를 늦추는 역할을 하고요. 그 밖에도 피부의 상처를 빨리 낫게 하고 콜라겐을 합성하고 잠자는 동안 간을 청소해서 간의 해독작용이 원활하게 되도록 돕고, 또 뼈를 생성해서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등등 정말 많은 일을 하는데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한 멜라토닌의 역할을 꼽으라면 바로 뇌 건강과 관련된 역할을 꼽고 싶어요. 우리는 이제 낮 동안에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생각하고 또 연구하면서, 즉 열심히 이 뇌를 쓰면서 일을 하게 되는데, 그 결과 이제 밤이 되면 우리 뇌에는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찌꺼기가 많이 쌓이게 돼요. 근데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 멜라토닌이 이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찌꺼기를 열심히 청소해서 이 정맥을 통해서 깨끗하게 내보내거든요. 이 베타 아밀로이드가 바로 알츠하이머 치매의 결정적인 원인이라는 거예요. 알츠하이머 치매는 뇌세포에 이 베타 아밀로이드가 비정상적으로 쌓이면서 신경세포 기능 장애를 일으키면서 발병을 하는데, 이 베타 아밀로이드는 깨어있는 동안 뇌가 활동하면서 발생하고 밤에 잠을 자는 동안 몸 밖으로 이제 배출이 되는데, 이 찌꺼기는 노인들에게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당연히 생겨요.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도 뇌를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이 베타 아밀로이드가 그렇게 많이 생기는데도 치매에 걸리지 않잖아요. 이유가 뭐냐 하면, 젊은 사람들은 잠을 잘 자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잠을 푹 자기 때문에 이 찌꺼기가 깨끗하게 청소가 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잠을 잘 자지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청소가 되지 않는 거예요. 불면증으로 이제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하면 뇌에 축적된 베타 아밀로이드가 배출되지 못해서 알츠하이머 치매가 발병할 위험이 커지는 거예요. 즉 잠을 자는 시간은 시간을 허비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허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바로 우리 뇌를 청소하는 시간이에요.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요. 쥐를 잠을 못 자게 했더니 인지 기능이 떨어졌는데, 멜라토닌을 주입을 했더니 인지 기능이 다시 회복되었다고 해요. 그만큼 멜라토닌은 우리의 건강한 뇌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뇌는 인체 중에서 가장 소중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막 드나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BBB라고 하는 장벽이 있어요. BBB라는 것은 Blood Brain Barrier라고 하는 것의 약자인데, Blood, 그 혈관이죠. Brain, 뇌. 혈관 속에 있는 아무 물질이나 뇌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장벽을 말해요. 이 BBB 벽을 통과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비타민을 먹어도 뇌까지 도달을 잘 못한대요. 그런데 멜라토닌은 외부 물질이 마음대로 통과하기 어려운 이 BBB 장벽을 마음대로 자유롭게 통과해서 뇌와 혈관, 세포 사이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적은 양으로도 뇌를 보호하고 또 심장을 비롯한 몸 전체에서 우리 몸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밤에 잠도 자지 않고 말이죠. 정말 고마운 호르몬이죠. 노화가 되면 우리 몸에서 가장 먼저 퇴화하는 부분이 시상하부라는 곳인데요. 머릿속에. 바로 이 시상하부에 수면을 조절하는 생체 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이 생체 시계가 망가지게 되고 제때 잠들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잠을 못 자면 뇌의 찌꺼기가 청소되지 못하고 쌓이게 되면서 뇌의 퇴행이 더 빨라지게 되는 거죠. 뇌의 찌꺼기를 청소해서 건강하게 지키기 위한 지름길은 바로 잠을 잘 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멜라토닌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분비가 적어지는데 60대가 되면 20대 젊은이의 약 4분의 1로 줄어든대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잠자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요즘은 젊은이들이 이렇게 밤새 활동하고 다음날 하루 종일 낮에 잠을 자는 그런 생활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주야 교대 근무를 한다든가 또 밤에 일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 멜라토닌은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가장 왕성하게 분비가 되는데 이 시간에 잠을 자지 않으면 멜라토닌이 분비가 되지 않고 멜라토닌이 없으면 몸이 청소되지 못하고 회복되지 못해요. 다른 시간에 잠을 푹 자도 이 시간에 잔 것만큼 효과가 없다고 해요. 이런 이유로 젊은 사람들이 이제 암에 걸리고 각종 성인병에 걸리게 된다고 하는데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죠. 세계보건기구 WHO죠. 여기에서 권장하는 하루 숙면 시간은 7시간에서 8시간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서 국내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73.4%가 수면 부족 상태라고 해요. 잠을 푹 자는 동안 노폐물을 처리하고 우리 몸을 재정비해 주는데 이렇게 뭐 거의 전 국민이 수면 부족 상태라고 하니 이거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죠. 그래서 요즘은 이 멜라토닌을 약으로 만들어서 이 불면증을 치료하는 데 이제 쓰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복용량과 효과에 대해서 아직 논쟁 중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호르몬을 인위적으로 이렇게 외부에서 공급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한 번도 먹어본 적은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먹고 있기는 하더라고요. 또 효과를 봤다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제 이 멜라토닌을 계속 오래 장복하면 우리 몸에서 멜라토닌을 이제 뭐 외부에서 충분히 들어오니까 안 만들어낼 수가 있대요. 그래서 또 그것도 너무나 오래 이렇게 먹는 것도 뭐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충분한 멜라토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과 식생활 관리하는 것이 가장 좋죠. 멜라토닌은 빛이 있으면 분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밤에 이 필요 없는 조명을 피하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빛이 있으면 이 생체 시계가 아직 낮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밤에 불을 켜고 잠을 자면 뭐 깊은 잠이 들지도 않을 뿐더러 아침에 일어나서도 개운하지가 않잖아요. 이것은 빛이 있으면 멜라토닌의 분비가 방해받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이제 아침부터 낮 동안은 충분히 햇빛을 쬐어서 세로토닌을 충분하게 분비하도록 하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멜라토닌은 세로토닌의 양만큼 만들어지니까요. 멜라토닌이 많이 들어있는 대표적인 식품으로 타트체리가 있어요. 미국 영양식이요법 학회에서도 이 타트체리가 멜라토닌의 원천이며 천연 수면 보조제로 인정을 했다고 해요. 저도 이제 이 타트체리 파우더를 이 요거트에 타서 먹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은 잠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 분비되는 멜라토닌 호르몬이 인체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상을 봐주신 모든 분들께서는 불면증으로 잠 못 드는 분들이 안 계셨으면 좋겠고 또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봐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